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나온 보도자료와 관련 글들인데요. 포천시의 탄소중립지원센터랑요, 지역 중학교인 대경중학교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흔한 업무 협약 같기도 한데 과연 어떤 좀 특별한 점이 숨어 있을까요? 특히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역할 변화에 좀 주목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사실 좀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학교 현장으로 가져와서 그것도 청소년들이 뭔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점. 그게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단순히 뭐 지식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 변화를 만들려는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 행동 변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사실 많은 업무 협약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이 기존의 그런 환경교육이랑은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 뭔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나요? 네, 가장 큰 차이는 그거 같아요. 청소년을 이제 가르쳐야 할 대상,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변화를 직접 만드는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교육이 주로 뭐 정보 전달하고 약간 일방적이었다면요. 네, 그렇죠.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걸 실천하는 그 과정을 지원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뭐랄까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고 있다는 신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교육으로 가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게 구현되는 건가요? 보니까 그린 플러스 탄소 마이너스라는 공모 사업 이름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이름부터가 상당히 직관적이죠. 녹색 가치는 더하고 탄소 배출은 줄인다. 딱 그 메시지잖아요.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학교 텃밭을 가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전거 이용 캠페인에 버린다거나 뭐 폐품으로 새로운 걸 만든다거나.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스스로 내고 직접 실행한다는 점이에요. 학교가 그냥 울타리가 아니라 일종의 실험실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학교가 실험실이 된다. 근데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포천시 전체의 목표와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기후 탄력성 회복이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건 탄소 중립이랑은 어떻게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탄소 중립이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면요. 기후 탄력성이라는 건 이미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우리 지역 사회가 얼마나 잘 적응하고 또 어떤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아, 회복력. 네, 그 최광석 센터장님 언급처럼 단순히 배출량 줄이는 걸 넘어서서요. 포천의 그 풍부한 자연환경 있잖아요. 그걸 보호하고 복원해서 기후변화의 어떤 충격 같은 걸 흡수하고 이겨낼 힘, 즉 기후 탄력성을 키우는 것까지 같이 목표로 하는 거죠. 이번 협약은 이런 큰 그림을 학교 현장에서부터 실현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배출량 감축이랑 적응력 향상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 이런 거네요. 아까 그 칼럼 내용처럼 사실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런 생활 속 실천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 이 협약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법규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인 변화를 막 이끌어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 탄소 중립을 해야만 하는 의무, 이게 아니라 뭔가 즐겁고 의미 있는 문화로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이게 지속 가능한 변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은 학교에서의 시작이 포천시 전체, 나아가서는 경기 북부 지역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씨앗인 셈이죠. 그런데 또 다른 컬럼에서는 어른하고 아이들의 접근 방식 차이를 되게 흥미롭게 지적했어요. 어른들은 주로 규제, 이런 거에 익숙한데 아이들은 환경 문제를 재미있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려고 한다고요. 플라스틱 쓰지 마. 이게 아니라 플라스틱 대신 뭘로 더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요. 네, 바로 그 점이 어쩌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규제 중심의 접근은 때로는 좀 피로감을 주거나 반감을 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는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어쩌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열쇠가 우리가 아이들의 그런 재미있는 접근 방식에서 배울 때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즐거움과 연결될 때 진짜 힘을 얻는 거니까요. 네, 오늘 포천시와 대경중학교의 협력 사례를 쭉 들어보니까요.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그냥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네요. 이론을 넘어서 청소년이 주도하는 실천. 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방신께 그리고 듣고 계신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작된 청소년들의 열정적인 활동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요. 이게 정말 지역사회 전체를 바꾸는 실질적인 힘이 되려면 과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도로라든가 또 재활용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 시스템, 더 나아가서는 이런 활동들을 뒷받침해줄 어른들의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겠죠. 청소년들의 이런 소중한 노력이 지속적인 동력을 얻고 학교 밖으로 더 넓게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